자, 이번에는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캐릭터 있는 남자, 한진호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이제 한진호 원장님 오늘은요, 하지 정맥류에 관한 정보 준비하셨다고요. 네. 뭐 익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에 이제 장애가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서 혈액이 역류하거나 저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증상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2007년에 11만 9천 명이던 환자 수가 지난해에는 14만 5천 명으로 무려 22%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사이에. 이만큼 많은 분들이 하지 정맥류를 앓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뭐 의료기관에서 조사한 거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그 예방법과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지 정맥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환인지는 많이들 모르고 계시거든요. 먼저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다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혈액순환에 있어서 심장의 중요성은 뭐 주제사실인데요. 다리도 이에 못지않게 순환에 하는 역할이 크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인데요. 다리에 있는 혈액과 체액은 그 다리의 근육과 정맥혈관이 공조하는 작업에 의해서 공조작용으로 인해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역류,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혈관에 밸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밸브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곳에 혈액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밸브가 부풀어 오르는 것,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정맥류라고 부르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요, 이 버스들 막 지나다니는데 버스에 광고판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막 사진이 있는데 다리에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하지 정맥류 맞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저 보기 안 좋죠. 네. 외국에서는 그거를 메두사의 머리같이 생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선 외견상 이제 정맥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비틀어지기 때문에 처음엔 초기에는 실핏줄이 이렇게 퍼지는 듯한 그런 형상을 띠다가 점점 심해지면은 부풀어 오릅니다. 그걸 누르면 눌러지기도 하고 눌렀을 때 아프기도 하고 혹은 딱딱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더 심해지면 궤양, 피부가 검게 변하고 괴사가 일어나기까지 하죠. 근데 자각 증상이 있다면 다리가 항상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피로해요. 그다음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게 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면 중에 각성, 즉 자다가 다리가 아파서 깨게 되죠. 아이고, 그렇군요. 참 이 두 다리가 튼튼해야지만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법인데 혹시 하지 정맥류가 특별히 잘 나타나는 그런 직군들이 있을까요? 통상 5명에 1명 정도가 하지 정맥류가 있다고 뭐 이런 보고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건데요.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서 근무하는 직장인들한테 발생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나 백화점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그 수술방에서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분들도 생기기가 쉽죠. 서서 장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임산부라든지 입원해 있는 환자 같이 좀 활동이 제한되거나 와상, 즉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생기기가 쉽고요. 비만한 뚱뚱한 사람들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임신 출산 과정에서 복부가 나오고 뭐 오래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제한되잖아요. 그때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성 호르몬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지 정맥류가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 몇 시간 정도 이제 서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하이힐까지 신고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맨날 집에 가서 다리를 주물러달라 이렇게 올렸더니 오늘 선물이 택배가 왔는데 안마기한테 받으라고. 안마기를 내가 안 해줄 테니까. 주물러주다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기쁘기도 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도 혹시 이런 일들이 좀 많나요? 뭘 사줘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손만 못하거든요. 네. 오늘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도 이런 추운 겨울철에요. 하지 정맥류가 더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근육이나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저해가 되고 이로 인해서 하지 정맥류가 더욱더 심해지게 되죠. 또 아무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철에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거나 심해지기가 쉽죠. 그래요. 그럼 혹시 뭐 부모님이나 할머님, 할아버님 쪽에서 하지 정맥류가 있었다면 나도 의심해봐야 되는 이 질병인가요? 유전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의원에서 보면 친정 어머니가 그랬는데 저도 그렇다 이런 여성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족력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직업에 의해서 아주 힘든 일을 한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직업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좀 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몸이 건강해 열심히
위험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치료하는 방법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제 경증의 경우는 침, 한약, 물리치료 같은 어떤 순환을 개선하는 치료에 반응이 좋은 편인데요. 초기에. 예. 아주 심한 경우는 외과적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외과적으로 주사요법이라든지 레이저 치료 등이 있으니까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침을 놓으면은 네. 그 부위에 놓나요? 네, 그 부위나 아니면 그 다리의 기와 혈의 어떤 흐름을 개선하는 그 혈자리에다 놓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아무튼 증상이 심각해지면 당연히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 질병인 것 같은데 네. 한번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일 부위, 그 특정 부위에는 재발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이 외과적 처치라는 것이 해당 부위에 대한 처치이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개선돼야지만 여타 부위에 다시 생길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역시 오늘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규칙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될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겨울철. 예. 누누이 얘기하지만 항상 걷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죄송해요. 혈관에 움직임이 없고 자극이 적으면 혈액이 저류되고 정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정맥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될 수 있으면 걷는 그런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요. 걷자. 예. 이 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제자리에서라도 좀 걷는다든지 아니면 발끝을 발가락 쪽으로 폈다가 발등 쪽으로 당겼다가 하는 운동이라든지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이라도 해주는 것이 매우 좋고요.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방금 말했던 운동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베개나 방석같이 약간 높은 곳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잠을 청하는, 물론 자다 보면 이제 뒤척일 수는 있지만 잠을 청할 때만이라도 그렇게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옷을 입을 때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특히 여성들 몸에 꽉 조이는 몸매 보정 속옷 네. 예. 이나 또 허리를 너무 꼭 조이는, 그러면 이 다리에서 상체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부츠가 종아리를 너무 꽉 조이는 것도 문제가 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급격한 온도 변화도 좋지 못한데요. 너무 추운 환경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너무 뜨거운 물로 조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난방기구를 너무 다리 쪽으로 해놓게 되면 혈관이 너무 갑자기 확장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합니다. 또한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여성분들 특히 서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압박 스타킹이라고 해서 불티나게 팔린다고요. 신기가 일단 너무 힘든데 신고 나면 굉장히 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도움이 될까요? 산업재해 쪽에서도 수술방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은 남성의 경우도 압박 스타킹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꼭 의료기관에서 주의사항을 들어야 되는데 아침에 붓기 전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퇴근해서 벗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압박 스타킹이 하지 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움이 되긴 되는군요. 혹시 하지 정맥류가 심각해졌을 경우에 함께 걱정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 같은 게 있을까요? 합병증의 대표적인 것이 미용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미용상으로, 예. 아까 궤양, 그러니까 피부가 괴사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혈액은 고여 있으면 자꾸 뭉치게 돼요. 그게 네. 피떡이 되고 그걸 혈전이라고 하는데 이 혈전이 다리에만 생기면 괜찮은데 이게 떨어져 나오면 그걸 색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뇌에 가서 막으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에 가면 심근경색이 되니까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이게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피부. 그렇죠. 네.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죠. 네. 반드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올바른 생활 습관,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이 생활 습관 강조해 주신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이것만큼은 잘 지키고 있다. 혹은 요거 안 지켜지고 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노무사님부터. 네.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듣는 내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뜨끔뜨끔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은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쥐가 나는 경우도 혹시 연관이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우리 인체라는 게 너무 써도 문제가 되고 너무 안 써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예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이힐을 신고 저도 장시간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이힐 신고 저는 나름대로 방지한다고 막 걸어 다니거든요. 그거는 네. 안 좋은 거죠. 바람직하지 못해요.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족무지 외번증 같은 그런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려우시더라도
운동화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이동할 때는 운동화를 신고 멋지게 또 강의하실 때는 하이힐을 갈아 신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음식을 추천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즐겨 먹는 토마토가 혈관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토메이로, 예. 이태리 사람들도 매우 즐겨 먹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토마토를 먹으면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즐겨 먹는 음식 중에 마늘종이 있어요. 그 맛있죠. 마늘꽃대라고 하잖아요. 예. 졸여 먹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체내에 흡수되면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되면서 혈액에 항응고작용, 혈액이 뭉치지 않게 끈적거리지 않게 해줄 뿐더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늘종을 드시면 또 하지 정맥류 예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점심으로 토마토 그리고 마늘종이 있는 집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은 좋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